자, 그러면은 예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반기에 그러면 어떤 부동산 법이 바뀔 수 있는 법이 어떤 법이 있을지 알아보는데, 자,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지금 국회의원 수,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선거가 다 끝났는데 이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고쳐가는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자,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를 보면요, 일시적 일가 이주택 종부세 감면,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지금 했고요. 이건 이제 선거 공약으로 냈었는데 이제 추진이 된 거죠. 여기 있네요. 자, 다주택자, 지금 여기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할지, 이 주택자에 한정할지는 추가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5월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법안을 추진하는데 11억 원으로 할지 더 상향할지,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3억 원을 더 추가해서 14억 공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랑 똑같이 14억까지 갈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올해는 지나갔죠. 뭐 이거를 뭐 소급 적용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소급 적용할 시기는 지났겠죠. 계산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구세청에서. 자, 이 농어촌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는데,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산정할 때 합산 배제하는 안, 그리고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안 등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주택,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만, 좀 웬만한 지방의 한적한 곳에 이 펜션이라든지 이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은 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거의 시세가 지금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 합산되는 거 배제를 해줘야 지방 경기도 살아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부산의 아파트 한 채 있었던 분도 부산 아파트도 팔고 했던 것처럼 제2의 도시에 지금 주택도 아파트도 파는데, 지방의 이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누가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오히려 이 지방에 계신 분은 부동산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종부세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다주택자,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의 개념을 2주택자로 한정 지을 것인지 그건 이제 결정되지 않았고, 또 11억 원으로 할 건지 더 상향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논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가지고 이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 산정 시 22년 시가 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하는 특례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지금 뭐 7월에 나오고 9월에 나오는데 지금 뭐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 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작년께 더 공시 가격이 적으니까 둘 중에 하나 적은 거라고 하는데 작년 걸로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만 이거는 뭐 소급 적용해서 나중에 다시 환급을 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취득세 감면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6억 원으로 상향한다.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6억 원인가요? 비수도권이 3억 원인가 5억 원인가? 그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을 상향시키겠다. 그리고 감면 대상 합산 소재 기준을 7천만 원에서 1억 5천 원으로 상향하겠다. 취득세도 감면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 자, 이런 얘기고, 전세,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전세 소득공제 확대를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 그 다음에 월세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세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12%에서 17% 인상. 자, 세액 공제 적용되는 임차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 말씀드리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은 의석수가 많으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러면 좀 더 소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거고,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고,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에서 뭔가 어떤 완화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남아있는 선거 지지율도 지금 빨리 회복을 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준비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당대표 이제 그 선거가 치열한 게,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여론조사는 압도적인데 치열하게 뭐 나오지 말아라, 뭐 나와라 뭐 한 게 결국에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공천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대표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대표의 그 선거도 좀 치열한 거고, 결국에는 이 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표 의원도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사람들 추천 많이 하려고 하는,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죠. 대표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50조를 쏟아부은 문재인표 도시재생.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시재생이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고 도시재생하자. 근데 결국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됐죠. 그래서 폐기라고 일기 신도시를 키운다. 지금 뭐 일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용적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용적률을 확대해서 사업성, 지금 현재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러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가면 일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안이 있는데, 어찌됐든 일기 신도시가 여러 가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각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이 핵심 부동산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서울 비싸서 김포 갔는데 벼락 거지 피하려다 하우스포 될 판. 제가 아마 재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이 하나씩 생겨가면서 뭐 전국이 풍선 조건을 뛰면서 김포가 갑자기 확 가격이 뛰었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또 파주가 뛰었어요. 자,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얘기가 5억대, 이 김포 풍무 같은 거 5억대 중반이던 게 몇 달 사이에 8억 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김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세종시도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지역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송도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송도 같은 경우에 뭐 자족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도 더 정치권에서나 여러 가지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있고, 또 자리를 잡아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폭등했다는 거죠. GTX 여기 들어선다고 해서 인대원역에 있는 게 뭐 몇 억이 올랐습니다. 3억이 오르고 4억이 올랐어요. 별로 한두 달 사이에. 자, 이런 지역들은 다 그렇게 단기간에 오르는 지역들은 더 빨리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많이 올라간 거는 그나마 나은데, 이런 풍선 효과로 올라갔던 지역은 더욱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김포가 가격이 올라갔던 시점이 지금 2년도 안 됐습니다. 그죠? 1년 6개월 됐네. 근데 벌써 또 조정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8월 지금 전세 대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보다 전세 대란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일부 지역들은 첫 번째죠. 이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주는 금리보다 차라리 월세 하는 게 더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 전향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세를 두는 이유가 갭을 투자를 해서 그 금액을 돌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전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이제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생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 계약갱신 했던 걸 한 번 더 갱신해주면, 신규 계약 지금 되는 시점에서 갱신을 더 5% 이내로 해주면, 또는 다른 임차인이 오더라도 해주면 바로 2년 실거주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매물들이 이제 집주인들이 직접 살지 않아도 되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량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을 공급을 많이 하게 해줘서 전세를 찾는 사람, 지금은 반전세나 월세를 많이 찾는데 임차인은 전세 공급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 대란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강남에 지금 일부 지역들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강남권의 아파트가 2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7억 올랐다. 자, 이런 아파트들은 어디입니까? 대치동, 자, 청담자이, 전용 90, 이거는 중대형입니다. 중대형. 전세가가 20억 7천. 대치동 SK뷰 94, 이것도 중대형이죠. 레미안, 이거 뭡니까? 40평대에 청담동과 대치동, 수요가 많은 지역은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거는요, 일반 우리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은 거의 아니죠.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전 재산을 바쳐서 자녀 교육 때문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몇 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재산이 20억을 갖다가 전세를 놨다. 20억 있으니까, 요즘 20억 있으면 서민이에요?
아니에요. 애매합니다. 강남에 살면서 20억이 전재산이다 그러면 서민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전세에 사는 게 전부다 그러면 생활하는 게 팍팍하죠. 더 이상 뭐 거기서 이 강남에서도 이 어떤 소득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노브랜드라든지 뭐 특정 브랜드를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마트라든지 그런데 이용 많이 하시는 분들 물론 이게 서민층이라고 다 거기 이용하고 뭐 돈 많은 사람은 백화점 마트 이용하고 그건 아닙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은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전세는 올라가는 이런 또 형국은 있다. 또 이런 데는 또 오히려 이런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전세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값이 집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세가 떨어지는 데는 값은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제가 어제 멤버십 회원 전용에 강주라든지 이 창원시 이 지역들의 갭 투자들이 많이 몰려갔다. 자 그런 지역들은 일부 지역의 일부 단지입니다. 강주 같은 경우는 갭이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데 좀 20년 이상 되고 또 강주 지하철 2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가 몇 군데가 이렇게 올라간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그래서 갭 투자가 많이 몰려들었고 마산, 여기 창원 이런 지역은 남해 해안지구 영상을 보시면 그 해안지구에 어떤 개발 이슈가 있고 창원 같은 경우는 의창구라든지 성산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규제 지역인데 거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좀 저렴한 지역과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지역에 몰려든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이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타라고 하거든요. 종부세 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사서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못 계획 잡았다가는 지금 금리 인상 7월 달에 또 0.5% 한국은행에서 지금 거의 그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하고 있고 또 8월 0.5% 뭐 이 지금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안에 팔려고 했던 단타로 팔려고 했던 이게 계획이 무너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강주 같은 경우 지금 공시 가격이 1억이 안 되는 것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은 거죠.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고 종부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도 이제 공제를 11억이 될 수도 있고 14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부세를 예측을 하고 간다고 한다면 내 집이 서울에 한 채 있고 또는 뭐 경기도에 한 채 있고 나머지 공시 가격 1억이 안 되는 거를 취득세가 없이 한두 채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안 되겠다고 계산한 거죠. 단기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주택들이라고 한다면 종부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가셔야 된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은 이걸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눈탱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인사업자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나름 전업 투자자들인데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잘못 투자를 해서 묶여가지고 벌었던 거 다 뱉어놓으신 세금으로 뱉어놓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법인 투자자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저 사람 선수다 뭐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다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놔서 양도세 면에서 법인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법인 사업자라 해서 자본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또 낭패를 봐가지고 큰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전략과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